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자주포 K9. K9 자주포는 단순히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개량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까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K9 자주포를 운영 중인 국가들이 처한 환경이나 군사적 요구는 천차만별입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한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이집트와 같은 사막 지역 국가들은 고온의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K9 자주포는 수출될 때마다 해당 국가의 기후, 지형, 군사 전략에 맞게 개량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이집트, 호주, 베트남, UAE의 K9A2의 수출 확정 및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변형 모델로서 개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군이 도입한 K9 호주명 AS9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AS9 자주포는 수출 이래 최고 사양으로 도입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추가 방어 조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죠. 다층 방어 체계를 도입하여 지뢰, 집속탄, 대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나토의 스탠낙 4569 방어 기준은 물론 세계 최초로 레벨 2A, 2B와 부분적 레벨 3를 도입하였고, 이는 지뢰, ID, 수영 대전차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상부에 적용된 고슴도치 스타일 장갑은 집속탄 및 드론에서 투하되는 폭발물 같은 상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방어 기술로 오늘날 현대전장에서 드론을 통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매우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죠. 또한 세계 최초로 자주포에 도입된 내부 라이너를 통해 내부 파편을 방어함으로써 적의 공격으로 인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요.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현존 최고 사양인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보다도 더욱 우수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호주 수출용 K9입니다. 해당 추가 방어 갑판은 한국의 강소기업인 삼양컴텍에서 전량 자체 제작하여 수출되어지고 있죠. 또한 최근 K9 자주포 216대를 도입한 이집트에서는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0일 이집트 국방부는 K9 자주포 운용국 중 가운데 최초로 K9의 해안포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목적 레이더에서 적 군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FDC 사격 통제소에서 분별한 뒤 K9 자주포로 목표 예측 지역을 송수신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초탄을 통해 예측 지역을 설정한 뒤 155mm BB 고폭탄인 K307로 정확한 타격을 가하고 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의 빠른 재사격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인역 군함을 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K9은 최대 6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험지 주행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지형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고정 해안포와 달리 이동이 가능해 적의 포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으며 고정포보다도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있는데, 바로 K9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격 통제소 FDC인 K11이었습니다. 그동안 탄약 운반 장갑차 K10과 K9의 패키지 수출은 꾸준히 있었지만 K11의 이집트 수출은 해외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51대의 K11을 도입하면서 한 대당 6대의 K9 자주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K11 사격 통제소는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표적의 피하 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는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기 위한 이집트의 신의 한 수였죠. 또한 최근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년 11월 한국 육군과 튀르키예, 폴란드,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와 함께 K9 자주포 교육을 실시한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K9 자주포 30여 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포함해 3억 달러, 약 4,300억 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외부로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화 측 역시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에 새롭게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 번 K9 관련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것이죠. 자주포 소프트웨어에 보안 시스템을 탑재하여 정비나 조정 시 한국의 인증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분해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거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수출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점이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공산권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가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추후 동남아와 유럽 내 친러 국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공산권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안 없는 K9 자주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누구보다도 중국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로 현재 베트남 육군에서 운영 중인 중국산 장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베트남군은 수입 무기 중 80% 이상이 러시아산으로 TA-54-55, T-62 전차, 2S1 고제디카 자주포, BTR-60 장갑차 등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공급원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베트남은 유럽, 미국,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역시 전략급 무기로 꼽히는 F-16 전투기 12대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 패키지에 대한 베트남 수출 허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블록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느니 우려가 있더라도 서방 진영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처럼 K9 자주포의 세계 각국 수출을 통해 보안, 방호, 정확도 등 세부적인 개량이 진행되면서 이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산 자주포는 최근 공개된 중국 공영방송사나 군사 채널 영상 속에서 현대 자주포라고는 볼 수 없는 허접한 성능만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막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중국산 자주포는 불과 몇 미터 채 가지 못해 먼지 필터를 수동으로 교체해야 하거나 탄약 운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그 무거운 포탄을 병사가 직접 손으로 옮겨야 했고, 또한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없어 수동으로 도르래를 돌려 궤도를 계산하고 오직 경험과 감으로 때려박아 1km의 관역조차 명중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但是我和战士们都觉得这嘴里吃了不少路上的浮土，而对于自行加榴炮来说，它吃的土可能就更多了。反正这个就是我们这个空气滤芯是吗？对，这个就是咱们的幺五自行火炮的这个空气滤芯。这个我们日常要怎么去对它进行维护保养？这个的话，我们平常要把它就是从这个里边给提出来，然后在外面用吹风机对它进行就是吹，因为它这个要过滤空气，就是把脏东西给它过滤出来。对，这个它其实并不是很沉。这个就是我们对，这个就是咱们可以，就是这个跑的这个路程不远的话，可以用这个小型的这个吹风机来吹。啊，这个就直接摁就行。对，这摁就可以吹风。上下可以可以，也可以。这个都是路上的。对，就是它特别脏，全是这个灰尘。相对来说，这是在阵地上比较轻松的活了。如果要找强度更大的工作，那么我们可以去找弹药装填手看看。啊，这就是模拟的弹丸和药筒，这是我们的模拟训练弹，然后这个弹丸重量差不多是45.5千克。对，这个平时暴举的时候，这个右手不能触碰这个引信，左手提着这个药筒底部。啊，举的时候。还有举过头顶这样，举过头顶，这个一般训练次数多了，然后能举起来，因为这个比较重，配重比较。这样我试试你放这儿我试试。但是之前我举过这个东西，但是是的，举弹丸这个科目，我之前曾经尝试过。之前就抱着都觉得很困难，因为它90多斤，抱着还是需要很强的臂力才能抱起来。还好，为了这次拍摄，我提前做了一些准备，希望这次不用再请2个班长帮我一起举了。掌握。就这个，不仅仅是要靠手臂力量，可能全身都得。哦，可以了。
操作上就有很大的不同。瞄准装置分为间接瞄准和直角瞄准，都在这儿了是吧？对，所有的瞄准的要用的东西都在这儿了。对，这个我们一般对直接瞄准射击的话，就是用那个直瞄镜。哦，这个是直瞄镜是吧？是。哦，我看这啊，这其实就跟狙击枪上的瞄准镜差不多吧，是吧？对。哦，那它这个摇炮我需要怎么摇啊？首先，这个是方向机啊，负责操控方向；这个是高低机啊，负责操控那个方向的高低。哦，这个是方向，对，这个是高低。好的。那个右前方有个烟囱，右前方有个烟囱是吧？你瞄在这个中间里面了，因为还需要进行那个对这个目标进行测距。找到这个烟囱的位置。然后再调一下高低的位置。差不多1公里以外的这个巴尔阵地上，看到这个靶布基本上就是一个小点儿。这个时候，我看到一位战士在给靶布的中心位置喷上一个红圈。既然想在1公里之外用155+6炮打中这样一个红心，我明天也来看一看啊，能不能把这个红心给打掉。这个昨天我们说了，说中间只有半径20公分的圆圈能不能打到？我们的战士用炮弹回答说能，就从这个洞里穿过去，就打在这个红色的红点上。K9은 유기압 현추 장치와 주퇴 복자 장치에 의해서 주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전시 통제기 내부에 사거리 카드라는 항목이 있고 그곳에 기록을 해두면 버튼만 눌렀을 때 해당 표적으로 방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저주포 K9A2가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기술적으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K9A3는 호주,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버전들의 다양한 기술적 집약체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산 저주포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런 말이 있죠. 포는 전쟁의 신이다. 중국 포도 신이다. 병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